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부법 영상 아니고요. 공부하시다가 궁금증 생기는 부분들 있잖아요. 학원 수업 처음 듣거나 홍공을 처음 시작하셨거나 과외를 받으시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그중에 이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려볼게요. 질문 1입니다. 제일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토익을 보면 모의고사를 풀던 실제 시험을 풀던 RC보다 LC가 높아요. 쌤, 토익을 보면 RC보다 LC가 왜 높죠? RC를 약하거든요. 듣기는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RC를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LC를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점수가 훨씬 높은데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말로 이해를 할 때 만약에 A4 용지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그걸 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눈으로 읽는 게 우리가 빠를까요? 누군가 읽어줘서 내가 알아듣는 게 빠를까요? 한국어 볼 때는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빠르겠죠. 영어도 똑같아요. 눈으로 보는 내용이랑 RC, 귀로 듣는 내용이랑 LC, 이 두 개 눈으로 보는 속도가 빨라요. RC가 낮은 이유, LC는 한두 단어 들어가지고 점수를 맞추는 내용들도 있지만 RC는 정확하게 문법이나 규칙 또는 정확한 해석 능력 물어보기 때문에 RC가 높을 수가 없어요. 근데 LC는 약간의 감으로 푸는 게 되게 많죠. 뭐 풀이 방법에 대해서는 오답으로 소거하는 방식도 있고, 전체 지문을 다 알아듣는 게 아니라 단어 한두 개만 알아서 잡는 것도 있고. 자, 가장 위험한 부분이 LC는 점수가 높은데 RC가 낮다. 특히나 점수차가 100점 이상 벌어진다 하면은 그 LC 점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대본 내용 자체를 어렵게 문제를 구성시키다 보면 점수가 하락할 수도 있고, RC 점수가 계속 안 오르는 이유는 정확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LC랑 RC랑 비교했을 때 LC는 어느 정도 감으로 가는 정도가 있는데, 만약에 RC 같은 경우는 그 감이 아니라 정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되는 거다. 만약에 LC를 정말 잘하신다고 하면요, 제가 하나 방법을 추천해 볼게요. 혹시 834 같은 거를 들으실 때 그 받아쓰기를 했을 때 거의 95% 이상 똑같이 쓰실 수 있나요? 한두 번 듣고 그게 안 될 거예요. RC 같은 경우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해석 능력, 6, 7 같은 경우는, 파트 5에서는 문법 문제에 대한 정확성, 단어 구조에 대한 정확성, 이 부분을 물어보기 때문에 단순 해석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점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2입니다. RC를 공부를 해도 자꾸 틀려요. 자, 이 부분은 공부를 해서 자꾸 틀리는 게 아니고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랑 이제 막 수학 문제 같은 거 풀다가 친구가 수학을 되게 잘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이거 하나 알려달라고. 그래서 막 밥도 사주고 막 빵도 사주고 막 풀이법을 들어요. 그러면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문제점이 생겨서 그 친구한테 문제집을 보여주면서 물어봐요. 그럼 그 친구가 한번 쳐다볼 거예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다시 알려줄 겁니다. 자,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 친구가 줬어요. 다시 돌아가서 친구 보고 야, 너 진짜 잘한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하루가 지나서 또 문제를 하나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가서 바로 보여주면서 그 친구한테 야, 이번에도 좀 알려줘라.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왜 자꾸 틀린지 모르겠어. 공부를 해도 왜 자꾸 틀린지 모르겠어. 그럼 친구가 아마 욕을 할 거요. 야, 너 왜 같은 거 계속 물어봐. 같은 거 계속 물어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해진 공식이 있어요. 공식에 대한 걸 암기를 안 하고 그때 잠깐 이해한 다음에 숫자만 바뀌었거든요. 그럼 영어로 얘기하면 단어 구성만 바뀌었어요. 명사유형 문제였는데 명사 단어를 바꾼 거예요. 그때는 명사유형인지를 모르고 친구 얘기를 들은 다음에 또는 해설지를 본 다음에 내용을 아시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가셔서 그게 명사유형인지를 보기를 보시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생각 안 하고 그냥 해설지 내용이 이해가 되고 친구의 말이 이해가 돼서 내가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친구한테 다시 갔더니만 너는 왜 같은 거 계속 물어봐? 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왜요? 공식을 안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RC 공부를 해서 자꾸 틀린다는 얘기는 혹시 해석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라 외워야 될 걸 외우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닌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해설지만 봤을 때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그걸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세 번째 3위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파트 5 어느 정도 맞춥니다. 30문제 중에서 한 두세 개밖에 안 틀려요. 파트 7 지문은 하나짜리죠. 그거는 자기가 되게 잘한대요. 정답률 높고 완전 잘 맞춘대요. 근데 이중 지문이나 삼중 지문 같은 거는 자꾸 틀린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중 지문과 삼중 지문에 대한 풀이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그때는 친하지 않을 때는 단어 해석과 정확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학생과 제가 친분이 두터워서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가 이렇게 반문해요. 야, 너는 혹시 신문을 읽을 때 지문이 하나 있는 거랑 거긴 되게 이해를 잘하는데 지문이 2개, 3개, 즉 단락이 2개, 3개, 4개 좀 늘어났을 때 거기는 잘 틀린다라고 하면 문제점이 뭐인 것 같니? 그럼 가만히 있거든요. 문제점이 뭐겠어요? 그냥 이해력이 딸린 거죠. 듣기에서도 스피커가 한 명 얘기하는데 되게 잘 알아듣는데 스피커 2명이 나오면 자꾸 헷갈려요. 제가 2명이 나왔을 땐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는 잘 못 듣는 게 아니고, 한국어로 생각하면 제가 친구 1명이랑 얘기할 때는 우리말을 되게 잘 알아듣거든요. 그럼 친구 2명 얘기할 때는 제가 잘 못 알아들어요. 이 친구의 문제점이 뭐예요?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두 사람과 대화할 때는 집중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지문이 하나짜리 푸는 방식, 두 개짜리 푸는 방식, 세 개짜리 푸는 방식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차이점이 있겠지만 싱글 지문이라고 말하는 거를 그 부분의 정확성을 늘려주셔야 두 개로 바뀌든 세 개로 바뀌든 정답률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 하나 지문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약한데 두 개 지문, 세 개 지문 바뀌었을 때 그냥 이해력이 약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 개짜리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학생이 기분 나빠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씀 못 드리고 그냥 정확한 해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대비법이 뭐예요? 정확하게 읽는 싱글 지문 있죠. 그걸 정확하게 하시고 그 정확성이 좀 속도가 빨라지다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중에 걸쳐져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공략하시는 겁니다. 하나짜리부터 제대로 잡아주세요.